소방안전관리자 갖고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자, 재취업 성공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요. 여기서는 만년 신입입니다. 그냥 계속 신입이에요. 예. 여기에는 승진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미래는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 재취업할 수 있는 40 대, 50대 뭐 이런 중장년층 또 60 대까지도 중장년층이 전부 다 이렇게 재취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격증, 예 소방안전관리자를 설명해 드리고 있었어요. 소방안전관리자요. 그래서 이게 재취업 원탑 자격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게 원탑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설명드리는 영상에는 아무도 그런 댓글이 안 달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따느냐?" 여기 바로 갔더니 거기다 댓글이 바로 달려요. 뭐 "개나 소나 원탑이냐." 뭐 이런. 네. 소방안전관리자가 원탑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재취업에 관한 얘기였어요. 네. 재취업. 그러니까 취업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데에는 정말 원탑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갖고 계속 있으면 그냥 낙오가 됩니다. 예. 자, 우리 만년과장 옛날에 있었죠. 만년과장. 사실 만년과장이 대부분이죠 뭐. 임원까지 올라가기, 부장 올라가기도 힘들고 임원 올라가면 더 힘들고. 그리고 뭐 만년 대리도 있어요 심지어. 예. 승진 안 되고 계속 대리로 있는. 근데 이 업계, 시설 관리 업계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시설 관리 업계에서는 그냥 신입입니다. 누군가 나가지 않은 동안에는 신입일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막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승진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나마 가장 승진 같은 거는 윗사람 누군가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사인데 이제 반장이 나가야 내가 반장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새로운 기사를 이렇게밖에는 없어요. 예. 뭐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과장이 나가면 내가 과장으로 올라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여기서는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따는데 자격증 또 필요해요? 네. 소방안전관리자는 취업용이었을 뿐입니다. 취업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계속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예, 그리고 자꾸 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그 한참 유행했던 그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에 참 그 대단한 그거를 만들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있는데, 아 보통 그 프로브가 막 그 캐내죠. 뭐 캐내죠? 이름도 까먹었네 이제. 그 캐내잖아요. 막 캐내 가지고 막 이게 가스도 캐내고, 예, 막 캐내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건물들을 짓고, 이 건물 지으면서 또 그 솔저들을 또 뽑아내고, 예, 그죠? 그리고 뭐 또 이제 그 템플러 같은 애들 뽑아내고, 막 계속 이렇게 올리잖아요. 드라군 뽑아내고, 예, 드라군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드래곤 사거리 올리려면 또 뭐 해야 되고, 이게 순서라는 게 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그저 취업용일 뿐이에요. 그리고 경력이 한 2년 정도 붙었다 그러면 굳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가라, 딴 데로 가라, 이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취업 이제 이직하는 건 쉬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방안전관리자만 갖고 있으면 계속 교대 근무예요. 그래봤자 2교대 아니면 3교대.
뭐 주주야비 뭐 이런 거 가지만 어쨌든 야간 근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야간 근무를 쓰게 되면은 이제 몸이 축나기 시작합니다. 축납니다. 축나기 시작. 물론 이제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체질적으로 어디다 가서 머리만 그냥 어디다 기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 네, 그냥 머리만 기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요,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그 몸이라서, 이런 분들은 정말 잘 체질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예민하신 분들 있죠. 집 밖에 나가서 딴 데 가서 잠 잘 못 자시거나 아니면 조금 뭐 어떤 소리에도 쉽게 깨시는 분이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 이 교대 근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몸이 축나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빨리 이제 다시 일근직으로 돌아가야죠. 자, 근데 교대직으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저녁 시간에 다 퇴근하잖아요. 밤 시간 생기죠. 다음날 하루 온전히 쉬잖아요. 하루 온종일 생기죠. 그 다음에 다음 밤. 이렇게 생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번 주는 월, 수, 금, 일을 하잖아요. 일요일까지 일하잖아요. 그 다음 주는 화, 목, 토를 일이에요. 그죠? 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근직들 없어요, 다. 소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그냥 있으면서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사주를 따져보면 월수금 화목, 월수금 화목. 그래서 총 10일밖에 일 안 합니다. 그 10일도 퇴근하고 나면은 저녁 시간 내 거고요. 주말도 공부할 수 있고요. 요 사이사이 시간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다음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증이죠. 자, 자격증. 뭐 우선순위 이런 거는 뺄게요. 그냥 뭐가 더 좋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네. 자,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 네. 주택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소장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괜찮죠? 네. 두 번째요. 전기 기사가 있습니다. 소장은 조금 그렇고 나는 과장 갈래. 예, 전기 기사로 따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따시고 나서 2년에 무제한 푸는 시간이 좀 경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라는 자격증을 따는데 이거는 기사가 7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를 따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전기는 전기기사 하나뿐이고 기계는 7개가 있어요. 기사 기준이에요. 뭐 산업기사나 기능사로 내려가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사 기준으로 요거는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자, 기계설비 유지자로는 과장으로 가기는 이제 좀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좀 드물고 이제 보통 얘는 대리나 주임으로 갑니다. 대신에 일근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죠. 물론 교대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뽑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급여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자격증 선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근직으로 갈 수 있는 이 3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자격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 공부를 하시는 거를 이 교대 근무 시간에 놀면 뭐해요. 그죠? 이 많은 시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를 하시고 또 쉬는 날에는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자격증을 하나둘씩 올려서 자기 몸값을 올리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옮기시면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급으로 좀 괜찮은 이제 급여도 받으면서 쉬는 날 다 쉴 수 있고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소방 안전 관리자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소방 안전 관리자 1급을 만약에 갖게 되면 지난번에 이거 받는 방법 다 설명드렸어요. 1급을 취득하게 되면 가끔 일근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방이 정말 괜찮아. 나 이거 체질이야. 이런 분들이면 이거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이런 걸 딱딱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한테 잘 맞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난 소방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아까 1, 2, 3번보다 더 요 1, 2, 3번 자격증보다 더 유망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소방 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얘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그것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얘는 선임에 대한 경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진짜 내가 소방 난 체질이다. 잘 맞는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거지만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좀 그래요.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는 게 그죠? 요 길만 가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또. 예. 다만 어려운 만큼 급여는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난 돈이 중요해. 그러신 분들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소방시설 관리자, 자꾸 헷갈리네. 소방 안전관리자로 취업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면 도태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그 자격증을 이쪽에서 어떤 거를 따야 좀 유망한가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통신 분야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정보통신 쪽도 정보통신 유지 관리자도 있는데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저 위에 세 가지 자격증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요거 괜찮겠는데 요거 내가 맞겠는데 요거 할 만하겠는데 요걸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다시 다니는 것도 복인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들께 정말 행복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격증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죠? 사랑이고요. 자, 여러분께서 좀 해놓으시고 난 그 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걸 알고 싶어요. 시설 관리에서 도대체 뭐 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전자책 써놨으니까요. 여기 책 5,0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 커피 한 잔 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전자책을 한번 보시면 시설 관리가 뭐 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러이런 일 하는구나. 이런 조직 체계로 돼 있구나. 이러이러한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그룹이구나. 요런 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그 전자책 보시면 저기 될 거고요. 신청 방법은 여기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신청 링크가 나와요. 거기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정보들
또 시설 관리에 관한 정보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